안녕하십니까?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세로 반전은 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가격의 상승과 주택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유가 상승 전망 그리고 이 주택 매매가 좋게 나타난 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악재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은행권 규제 강화가 주장이 되면서 금융주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0.2% 약보합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12,35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4% 내린 2,746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약보합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1,316포인트에서 오늘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날보다 1.9% 상승한 배럴당 99.5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와 이 모건 스탠리가 잇따라서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에너지와 자원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만 금융주가 장중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호니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은행 대출과 예금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호니그 총재는 현재 연준의 정책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인물로서 시종 일관 금융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주장은 더욱 의미가 시장이 컸습니다. 그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그대로 충격이 전해지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주가는 1.8달러 낙폭을 8% 낙폭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도 0.7% 약보합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화요일장에서 이 5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6을 기록해서 예상 밖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치보다도 밑돌았고요. 또 4월보다도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증시의 약세를 이끈 또 하나의 재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날 발표되던 부동산 시장의 지표만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4월에 신규 주택 매매 건수 32만 3천 건을 기록해서 3월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이 증시 상승에 좀 원인이 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반면에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다소 올랐습니다. 21만 7,900달러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대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주는 소폭이나마 오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호재와 악재가 엇갈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의원인 호니그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준 모습인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그 증시를 짓눌려왔던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그리스의 그 적극적인 개혁 의지, 팔만한 건 더 팔겠다 하는 이러한 그 개혁 의지가 좀 유럽의 그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의 그 증시를 좀 안정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그 상품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이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는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원자재 가격의 강세 전망을 계기로 해서 상품 가격도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도 지표가 원래 깔리겠습니다는 전반적으로 소프트의 폐쇄 가능성을 높여주는 다시 말하면 더블집보다는 소프트의 폐쇄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 그 글로벌 증시의 그 악재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부분적으로 개선된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수 자체는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역시 이날 그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금융기관의 부실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이런 내용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도덕적 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규제 강도와 관련해서는 볼커 룰이라고 있는데요. 이 볼커 룰의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볼커 룰은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금융 제도라든가 시장 참여라든가 금융 산업이라든가 금융 감독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걸쳐서 위기 재발 방지한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 골격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단일 금융개혁법의 골자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제도라든가 인프라 측면은 투명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골자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를 보면 이 투기적 거래하는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전통적인 이런 금융 산업들, 다시 말하면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좀 존중한다든가, 그리고 금융 상품에 있어서는 복잡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 증거금 대비해서 쭉 지렛대에서 총 투자 가능금을 늘리는 이러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투자를 규제한다든가, 그리고 감독권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관별로 전문화 추진하는 단계에서 감독권을 이혼했던 분리화시켰던 것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하는 이러한 반성을 계기로 해서 금융 감독을 FRB 즉 중앙은행에 집중시키고, 예. 이 중앙은행이 빅브라더로서 여러 가지 권력의 남용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견제된든가 이런 견제권을 주는 이런 쪽의 모습이 바로 볼커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부실 건수가 좀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 보면 위기 과정에서 승자 효과를 누렸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도덕적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렇게 봉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규제 강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금융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수익 기반 창출에 가장 중요한 금융인의 차항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의 분야의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심적 충격 때문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미국의 금융산업 발전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규제 강도에 따른 이러한 단기적인 심적 충격 때문에 오늘 금융주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낙제지만 전반적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요소가 되는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일반 고객들이 모르는 이런 파생 상품이라든가 레버리지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위기를 당했을 때 투자자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얼만큼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는가 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위기 과정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기본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존의 행위들이 바뀐다는 차원에서의 이렇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도 사실 위기를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분이든가 투자자분한테 도움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중국 시장은 본토와 홍콩 증시의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인도 증시는 반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상하이 증시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상하이 증시는 거래일 기준으로 4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인민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고, 또 추가로 지준율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됐습니다. 따라서 투심이 위축이 됐는데요.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0.2%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2,767포인트에서 화요일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상하이 증시 이 골드만삭스가 올해와 내년에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시장의 매도세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10.0%에서 9.4%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과 가전, 헬스케어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페트로 차이나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준율 인상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대형 은행주들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반면에 월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내렸던 비철금속과 철강금속 사이로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가 지수의 하락폭을 막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2,68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로 출발은 하기는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유로존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소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화학과 비철금속 사이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모습입니다. 반면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이 의류와 해운 IT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1% 오른 18,01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장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이 유로존 위기가 시장에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시장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라르센 앤 투브로와 이 히어로 혼다 모터스, 타타 스틸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확인합니다. 네, 러시아 지수가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요. 1,800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로즈네프트, 가즈프롬의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이끈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가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이 증시의 가장 큰 호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증시도 1% 이상 올랐습니다. 1.5% 뛴 63,3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S&P가 브라질의 장기 외화 표시 채권 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증시의 가장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와 금속 가격이 상승한 것도 지수 상승을 이끈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용평가사인 S&P는 브라질이 외부 변수에 대한 변동성을 축소해서 이 거시 경제 측면으로 볼 때는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 여건과는 관계없이 미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지 않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 달러 강세가 모든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 이론으로 본 달러 강세, 모든 국가 반기지 않나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 생생 댓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준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네, 전반적인 현재 지금 외환 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좀 다소 완화됨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그렇게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는 대체로 3차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에 달러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투자자의 성향은 두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리저트 투 리스크 가 있고요. 위험 자산 선호 경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브라이트 퀄리티, 이 두 가지 현상인데요. 역시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 하면 사실 달러가 가장 큰 안전 자산, 국제 금이 가장 안전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럽 재정 위기와 함께 국제 그 금값이 지금은 1,520달러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안전자산의 성격이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는 그래도 안전자산 제한 속에 세컨드 베스트로 사실 미국의 그 달러라든가 국채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또 미국의 그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 대해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한때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정도 이 정도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면은 한 1,080원대, 1,900원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같은 맥락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안정자산의 선호 속에
달러가 세컨드 베스트로 안전자산으로서 부각되면서 강세 현상을 보이는 이런 것이 지금의 외환시장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유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여건도 사실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이루는 이유가 뭔가요? 통상 우리나라의 그 한 달의 그 통화치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특히 교역 상대 국가의 그 경제 실상을 상대 비교하는 가장 좋은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의 그 달러 강세를 이렇게 보이는 데 있어서는 미국 자체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하는 각도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 경제의 소프트 패치 우려, 경제 지표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된다든가, 그다음에 재정 적자 측면에서는 소위 그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특히 연방 정부의 그 부채 상환 한도가 꽉 참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자체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은 크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역시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가 아무래도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더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데는 앞서 말씀같이 유럽 재정 위기에 따라서 소위 flight quality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이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달러 강세는 미국의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반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의 재정 위기에 따라서 사실 유로화 약세 속에 다른 국가의 통화 약세 속에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미국 경제 자체적으로는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반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 당사국인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달러 강세 문제에서 앞서 말씀같이 반기지 않는 데에는 연방 부채의 법정 한도하에 도달함에 따라서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사실 정부의 지출을 좀 축소시켜야 되는, 그래서 경기 둔화 요인이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경기를 받쳐주려면 아무래도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을 좀 지연시키고, 예.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달러가 좀 약세가 돼야 소위 재정 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 둔화를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사실 외국 자본이 미국 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출구 전략이 미국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이게 앞당겨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러 강세되면 그 이전에 달러 약세를 계기로 해서 나갔던 달러 캐리 자금들이 본국으로 환원돼서 가뜩이나 유동성 문제에서 출구 전략을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6월 말에 종료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 국내 유동성이 이렇게 풍족해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강도 있게 이렇게 조이고, 그다음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진 부분이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출구 전략도 앞당겨질 수 있는, 그래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 달러가 미국의 경제에 어떤 그 근본적으로 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는, 그러나 미국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미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즐기지 않는 이 미국 달러 강세. 유럽 측면에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반기지 않죠?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로가 약세가 되면 경기적 측면에서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는, 보통 통화치가 약세가 돼서 실물 경제의 경기 회복으로 나타나려면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긴 시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왜 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반기지 않느냐 하면, 지금은 유럽의 재정 위기라는 것은 결국 자금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화의 자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로가 그 약세가 될 때는 유럽 내에 자금에 투자했던 부분이 환차익 소지가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되고, 또 유럽 자체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낮은 금리를 이용하고 유로화의 약세를 이용해서 유럽 내에서 차입했던 자금들이 고금리라든가 고강세로 예상되는 이런 국가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소위 소피아 부인이 주도하는 유로 캐리 자금들이 유럽 내에서 밖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감각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이 유로 약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유럽의 자금 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하면 사실 지금은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는 자금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역시 유럽의 그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크라이시스, 유동성 위기를 넘어서 지금은 디폴트라든가 모라토리엄까지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보면 자, 외환위기 당시에 이 유동성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이 리퀴드 크라이시스에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해주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네. 그러나 이 상황을 지나서 디폴트라든가 모라토리엄 상황이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금모기 운동이 이 디폴트라든가 모라토리엄 상황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는 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긴 합니다는 지금까지 보면 그러한 고통이라든가 그러한 그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위기 극복 의지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금 사정이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유로가 약세가 되면 더 자금이 이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유로가 약세가 되는 것이 사실상 수출업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반기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은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웃 일본도 좀 살펴볼 텐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재복구에 대해서 경기가 빨리 회복이 돼야 하니까 엔화 약세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요. 일본도 지금은 국가의 경기 회복을 위한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소비세 인상까지 이렇게 논의하는 상태에서 오면 역시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더구나 여러 가지 그 국내 증권사의 페이퍼들을 보면 일본의 그 대진 사태 복구를 위해서는 역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들이 일본 내로 송금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대진 복구에 따른 재원 확충 문제가 국내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저금 내에서 더 이상 마련하기 없을 때는 사실상 해외 투자했던 자금들이 속속 유입돼서 대진 복구에 따른 재원을 잘 마련돼야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서는 사실상 그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돼야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제공될 거렇게 보이는데요. 최근에 보면 달러 약세에 따라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엔화가 약세될 경우에는 오히려 엔킬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와다나베 부인들이 종전보다는 애국심이 상당히 떨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달러 엔킬 자금의 이렇게 자금의 퀄리티 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의 금리가 좀 높아지고 강세가 되면 바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과거보다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최근에 일본의 그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대진 복구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는 해외에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회수해서 이 재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요. 오히려 달러 강세, 엔화가 약세가 되면 사실상 그 일본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는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해외에 있는 자금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다면요, 이번엔 중국을 좀 살펴볼 텐데요. 중국을 비롯한 또 신흥국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자국통화 약세가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움될 수 있고 수출 측면에서는 도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흥국들이 올해 경제 현안 중에서 또 거시경제 기조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장보다는 인플레 안정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최근에 신흥국들의 인플레 문제는 소위 디맨드 풀적인 경기가 과열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 측면보다는 국제 원자력 가격 상승 같은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코시 성격이 상당히 강한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의 인플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국 통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이후에 중개 위안화를 비롯해서 자국 통화 강세 쪽으로 갔던 것이 인플레 문제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측면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처럼 달러 강세, 다시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될 때는 수입 물가가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속에 환율도 올라간다. 이건 이제 환율도 올라가면 미 달러에 대해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약세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입 물가는 더 폭증을 해서 인플레 문제가 잡히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거시경제 기조가 인플레 안정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디맨드 풀보다는 코스트 푸시여서
자국 통화의 강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처럼 미 달러 강세, 자국 통화 약세가 될 때는 신흥국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거시경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신흥국 정책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 통화 약세를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거시경제 기조에서 인플레 쪽이 작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정책 거시경제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에 달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할 때는 다 나름대로 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재원이 녹록지 않음에 따라서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 게 거시경제 여러 목표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신흥국은 지금 인플레 안정 쪽에 거시경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자국통화 약세가 될 때에는 수출이든가 경제 측면에서 도움돼서 성장 측면에서는 도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장 직면한 문제가 인플레 안정 문제인데요. 이 인플레 쪽에서는 오히려 더 거시경제 기조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 인플레 문제는 더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 입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원화가 약세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수출적으로 볼 때 반길 만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중국을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레 문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나라 역시 좀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는 수출이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다양한 방면을 점검해 보면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인플레 그 성격이 코스트 푸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원화가 좀 강세가 돼야 인플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처럼 달러 강세, 원화가 약세가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물가 문제가 그렇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생활상의 고통이 많이 증가할 거로 봅니다. 네. 일단은 물가가 안 잡히면 한국은행에서 정책 원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물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국 고통지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집권 후반기에 그동안 경기 회복세가 특정 기업 내지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왔던 경기 회복세, 불균형하의 경기 회복세이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세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또 모든 기업들이 이것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위기 극복 초기에서는 니프티 피프티, 잘 나가는 기업과 잘 나가는 계층은 더 잘 나고 못 나가는 계층과 못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못 나가는 이런 니프티 피프티 현상 속에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네. 경기 회복되더라도 위기 과정에서 패자 효과를 누리는 기업과 국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집권 후반기에 이제는 경기 회복세를 골고루 피겠다 하는 것이 소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구축인데요. 공정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를 좀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800조 원 이상 될 때에는 금리도 좀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고용사정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은 수출업체에 도움될 수 있어도 지금의 수출은 특정 몇몇 기업들이 나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 업종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현재 그 정부가 추진하고 우리 정부의 하는 니프티 피프티는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사회 구조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달러 각세, 원화 약세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분께서는 어이구 우리 경기에 도움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는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놓고 볼 때는 부정적 측면이 더 앞선다. 그래서 정부의 그 환율에 대한 기조도 과거와 다른 고환율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맡겨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부분 많았는데 오늘 또 해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하늘비행기님, 그리고 청년재벌님, 워런버핏 박님, 네, 먼동이 트다님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오늘로 100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